전국이 강추위와 폭설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 큰 추위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 국민들이 혹시 계신지 특별한 성의로 보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행정력이 총동원되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서 보호하는 특단의 대책과 활동을 해주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탁드립니다. 기업활력제고법과 북한인권법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이루었는데 많이 늦었지만은 그래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뒤늦게나마 산업 현장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남은 현안인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테러방지법,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 노동개혁법안 등도 빠른 시일 내에 야당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민생을 향해서 가슴을 열어서 앞으로 2주 남은 설날 이전에 국민들께서 내신 숙제를 모두 풀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대 노동지침인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지침 최종안이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노동행정지침은 인사고가 제도를 노조나 노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도록 하고,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통해서 해고를 오히려 힘들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높이는 그러한 좋은 지침입니다. 법과 판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된 만큼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게 되고, 야당이나 대기업 기조노조 주장처럼 쉬운 해고나 임금 삭감을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의 3%밖에 안 되는 대기업 기조노조를 대변하는 민노총은 정부의 노동행정지침을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재앙이라고 국민을 속이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고액 연봉을 받는 귀족 노조들이 대부분인 민노총의 노동개혁 반대는 국민들에게 닥칠 한파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기만하는 반민생 세력의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발표된 2대 노동지침과 함께 꼭 성공시켜야 할 노동개혁은 우리 국가 경쟁력과 국민 일자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만큼 야당과 일부 강경 노조 세력의 반대로 좌초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노동개혁 5법 가운데 야당이 반대하는 파견법의 경우에 중소기업 등 산업계와 근로자들이 절실히 통과를 원하는 그런 법안임을 야당이 좀 알아주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6대 뿌리산업 대표들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뿌리산업의 파견 근로 허용을 간절히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이런 상황에서 6대 뿌리산업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도와주자는 것이 바로 노동개혁입니다. 6대 뿌리산업은 27,000개의 사업과 48만 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우리 제조업의 핵심이자 근간 산업입니다. 뿌리산업의 파견 근로를 허용하면은 약 3만 명의 인력 수요가 창출되고, 그중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무려 18,000개에 이른다는 것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나이 드신 중장년층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들어주는 대표적인 상생 법안인 파견법을 야당은 기회만 있으면은 유능한 경제 정당이라고 외쳐대면서 왜 이것을 반대로 일관하는지 도저히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장에 앉아서 운동권식 사고로 노동개혁을 반대만 하지 말고 산업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 어려움을 호소하는 절절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경제학자 출신으로 경제수석까지 지낸 경제전문가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노동개혁 법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치로 노동개혁에 임하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임을 야당에서 알아주기 바랍니다. 독일, 영국 이런 예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들었고, 반면에 프랑스는 과도한 정규직 보호장치와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인 26%까지 치솟아서 정부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의 실업 대책까지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노동개혁은 과거 지향적인 노동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노동개혁의 실천 유무는 국가 경제의 흥망성쇠가 달린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민노총과 민노총의 동지관계인 야당은 노동개혁 반대야말로 민심에 대한 철저한 외면임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고 노동개혁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취업 역량을 높인다면서 세금으로 지급한 성남사랑 상품권이 일명 깡으로 불리는 뒷거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은 많은 분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시장은 취업 역량 강화라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총선을 앞두고 야당 출신 시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결국 시민 세금만 낭비하고 청년들에게는 해악만 끼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청년 배당, 무상 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소위 3대 공짜 복지와 서울시의 취업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월 50만 원의 공짜 수당에 대해서 이미 그 우려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내신 소중한 세금을 시장들이 개인적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온누리 상품권 판매액이 8,600억 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09년 도입돼서 우리 경제의 실핏줄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통시장의 주차시설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고 도전 정신으로 무장한 청년 상인들도 많이 현재 합류하고 있습니다. 설 직전인 다음 달 5일까지 온누리 상품권을 10% 할인해 준다고 하니 명절 선물로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 우리 전통시장에서 설 차례상을 준비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전통시장을 살리는 온누리 상품권을 매년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에게 명절 선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에 담긴 정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당원 모두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